나스닥의 상장사 비보파워 측에서 이 회사의 전기차 자회사 템보가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 결제를 받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얼핏 들어봤을 때 전기차 회사가 코인 결제를 받네 뭐 이런 정도로 들릴 수가 있겠지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기차 값을 내는데 굳이 코인이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달러 결제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은행으로 계좌이체 송금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왜 굳이 리플 RLUSD라는 토큰을 받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템보라는 회사를 먼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템보가 단순한 도시명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요. 광산 현장이나 농업 현장들, 그리고 건설이나 군사, 심지어 오프로드까지도 버틸 수 있는 특수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고객층이 당연히 어디겠죠?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이런 개발도상국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지역에서 차량을 수출입하려면 항상 국제 송금이 발목을 잡는다는 게 핵심 키포인트인 거고, 여기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수수료는 비싸고 송금은 며칠씩 걸리고 환율 변동까지도 덮치죠. 이런 불편함들을 직접 겪어본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스크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RLUSD가 등장을 합니다. 리플이 만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변동성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국경을 건너도 즉시 정산이 되는 템보 입장에서는 고객이 어디 있든 간에 바로바로 돈을 받고 바로 출고할 수가 있겠는 거죠. 고객도 편하겠고요. 회사도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결국에 이번 도입 자체가 그냥 차값을 코인으로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돈의 길을 완벽하게 바꿔버리려는 시도겠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비보파워, 이거 기억하시나요? 불과 얼마 전에 리플 지분을 1억 달러치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RLUSD 도입까지도 발표를 했죠.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회사 전략 자체가 XRP 중심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지분 확보, 결제 인프라 도입, 실제 사용자 확장, 이런 3박자가 현재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많은 XRP 투자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RLUSD 받네? 그러면 XRP 바로 폭등하는 거 아니냐, 엄청나게 떡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단순 연결 논리로 접근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구조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RLUSD 같은 경우는 뭐죠? XRP 원장 위에서 돌아가죠. 하지만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려면 이 결제량 자체가 커져야 되고요. 기업 내부적으로 봤을 때 RLUSD의 사용 비중 자체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당장 템보 측에서 RLUSD로서 몇 대를 팔았는지,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는 위험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RLUSD의 유통량, XRP 원장 거래량, 그리고 이런 기업 도입이 실제 매출과 연결되는지 여부들, 이런 숫자들을 추적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겠습니다. 사실상 RLUSD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초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10배 넘게 상승을 했죠. 아프리카에서 치퍼캐시, 옐로카드 같은 이런 파트너십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가 땅을 넓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입니다. 가격만 보고 지루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구조는 조용히 깔리고 있다는 거. 산업 현장에서 실제 결제가 디지털 달러로 전환이 되면은 그 뒤에서 XRP 원장이 조용히 트래픽을 쌓습니다. 전기차, 지속가능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 이런 모든 산업들이 결제 인프라랑 연결되는 순간에 판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단순하게 코인으로 차값을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산업 결제의 길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런 신호로서 보셔야 되겠죠. 지금 가격이 답답하시더라도요, 구조가 변하면은 결국에 숫자는 따라온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는 가격 차트만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셔가지고 어디에서 XRP 원장이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어떤 산업들과 맞물려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방금 전에 XRP 1시간봉 차트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실 텐데요.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4,100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그 바로 위에는 4,200원대 저항들이 버티고 있죠. 차트만 봤을 때 단순하게 흔들리는 것 같겠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보시면은 이런 흐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일주일간 거래소 보유량 자체가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요. 특히나 바이낸스 쪽에서 29억 개 수준이었던 보유량이 35억 개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데이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고래들이 물량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 매도 압력들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겠죠. 차트에서 보시는 단기 눌림들, 바로 이런 온체인 흐름들과 맞물려 가지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점은 SOPR, 즉 매도자가 수익 구간인지 손실 구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여전히 1 이상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투자자들이 아직은 수익 상태라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패닉셀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지지를 확인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차트로 돌아가면 지금 21일 평선이 4,135원 근처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최근 캔들들이 그 선을 위아래로 치고받으면서 결국에 지지선을 확인하는 흐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아래쪽 4020원 즉 200일 이평선까지도 테스트가 가능한 거고, 이런 구간들은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단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 구간으로서 해석이 되는 영역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실 건가요? 아니면 단기 반등했을 때 익절을 먼저 하실 건가요? 실제로 고래 지갑의 비중이 13%대에서 11%로 내려왔다는 것은 큰 손들이 일부 이익 실현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를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될 타이밍인 것은 맞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신호도 있어요. NUPL, 즉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지표가 0.5 수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값은 보통 사이클상의 바닥이나 바닥 근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즉 지금 구간은 더 크게 무너지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반등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겠죠. 결국에 현재 시점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4020원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겠습니다. 이 구간이 지켜진다면 4200원 돌파 시도를 다시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저항을 강력하게 뚫어낸다면 4300원 이상까지도 열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지지가 무너진다면 3950원, 심하면 3800원대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투자 전략은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지금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는 4020원선 테스트 때 분할 접근을 고려하는 게 현명한 거고, 반대로 단기 반등에 올라타셨다면 4200원 부분에서 부분 익절하시면서 그 다음 시나리오를 지켜보는 게 안정적이겠죠. 결국에 여기서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겠습니다. 고래의 움직임이 매도 쪽으로 기울고 있겠지만 온체인 바닥 지표는 반등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양면을 모두 보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오늘 시장에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자리는 1억 5천만 원 라인에 대한 지지선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둥 같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선이 단단하게 버텨지면은 그 위에서 반등할 힘을 만들 수 있겠지만요,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아래층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위험 자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단기 반등을 주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반등이 아니라 알트코인들 위주의 반등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알트 위주의 장세로 옮겨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요, 이런 과정에서도 비트가 하락해버리면은 알트 장세가 주춤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최소한 하락은 하지 않으면서 마지노선 지지라인 1억 5천만 원 구간을 지켜주는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곧 발표될 물가지표, 바로 PPI랑 CPI가 시장의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다, 이런 불안감이 퍼지면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도 흔들릴 수가 있겠죠. 반대로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좀 숨통 트이겠구나 이러면서 기대감으로써 시장 자금이 다시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불리는 고래들, 즉 수천억 원 이상을 들고 있는 대규모 투자자들의 움직임들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최근에 고래 지갑에서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꼭 매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단기 그룹에서 더 장기 보유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나는 더 오래 들고 가겠다, 이런 흐름이 잡히고 있다는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당장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더 늘려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래 보유량이 줄어들었다는 소식만으로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개인분들께서 큰 손들이 빠져나가는 건가, 이런 불안감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자체가 조심스러워지고 있는 거고, 위험을 회피하고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눈에 띄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바이낸스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든 것도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 안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물량들이 얇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럴 때는 작은 충격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 거고, 물 한 컵에 돌멩이를 던지면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지만 물이 가득 담긴 수조에 던지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지금은 시장에 물이 조금 빠져있는 상태라서 작은 뉴스에도 크게 출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또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까지도 주목하셔야 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상장사 알트베스트 측에서 무려 2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모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입하려는 계획을 발표를 했죠. 이게 마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미국 기업의 전략을 아프리카 버전으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기업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회사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려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 트럼프 일가의 자산 이야기인데요. 채굴업체 지분이랑 암호화폐 관련 투자로만 1조 8천억이 넘는 자산이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정치권 핵심 인물들이 이미 이 시장에서 얼마나 깊이 발을 담그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개인 투자자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정치 경제 네트워크랑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결국에 정리해보자면 지금 비트코인은 11만 2천 달러라는 중요한 줄 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 하나, 고래들의 움직임 하나, 기관 투자 소식 하나들, 이런 줄들을 흔들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유 기간을 늘리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고, 기업과 정치권 자금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장차 비트코인과 리플 XRP,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는 흐름들이 분명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등락에 휘둘리시기보다
큰 그림을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지선이 현재 버텨주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시장이 하락을 할 때마다 분할로서 접근하는 전략들, 그리고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두는 것들,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원칙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방에 몰빵하거나 무리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해서 모아나가거나 단기적으로 드러나는 고점과 저점을 활용해서 현실적인 매매 대응을 쌓아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즉 내가 사고 싶고 팔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시장이 보여주는 현실적인 구간들,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 구간들을 활용해서 분할 익절하시고 또 다시 내려졌을 때 차분하게 재매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리플 하나만 바라보시면서 목마르게 기다리고 오른다라는 기대감만 붙잡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그렇게 한 종목만 바라보다 보면은 정작 코인 시장에서 움직이는 큰 흐름과 중요한 요소들을 놓치게 되십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 정보방에서 오래전부터 안내드린 원칙 매매 타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리플이 678원일 때 비트코인이 5,800만원일 때부터 비중 조절하면서 10%씩 차곡차곡 모아나가는 전략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낮은 단가에서부터 원칙적으로 모아가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추후에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평균 단가는 올라가더라도 이미 쌓인 물량과 낮은 평단이 받쳐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리플이 600원이면 비싸다, 또 속는 거다, 비트코인 5,800만원 말이 되냐, 저 가격에 사는 건 바보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어떻죠? 다시는 차지하기 힘든 가격이었죠. 많은 분들께서 늘 고민만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는 합니다. 고민하는 게 나쁘지 않겠지만요, 결국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자체가 없는 거고, 강남 아파트가 평당 1,000만원일 때, 한강뷰 아파트가 저렴할 때 살까 말까만 하다가 결국에 못 샀다면은 지금 와서 그때 사려고 했었다 말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싸게 사서 내 것이 되었을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 600원대, 비트코인 5,800원대 이럴 때 실제로 모아놔야지 지금 와서 내 자산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이나 이번 달 안에 무언가 드라마틱하게 바꾸려는 조급한 매매를 하지 말라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을 길게 바라보시면서 효율적인 매매 습관들을 꾸준하게 활용해 나가시는 것들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피한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XRP에 대해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담아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